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 희생자를 위해 마련된 합동 분향소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안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의 방화 살인 사건으로 지역사회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관계기관들이 긴급 지원반을 꾸려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구속 77일 만에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간부회의를 열고 보정 업무를 시작합니다. 경상남도가 오염된 퇴적물이 쌓여있는 통영항에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 희생자를 위해 마련된 합동 분향소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찾는 등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안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장례식장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희생자 5명의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사건 소식을 접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저녁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진 장관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먼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유가족이나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은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를 방치해 발생한 인재라고 항의했습니다. 위험 인물을 계속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아무도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왜... 유가족들이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장례 절차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 안 씨에 대한 밤샘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오늘 안 씨를 방화와 살인,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 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안 씨는 어제 새벽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이에 놀라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 씨는 이번 범행 전에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안 씨가 이상하다며 여러 차례 경찰과 보건당국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18살 최 모양이 놀란 모습으로 다급하게 번호키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쫓아오는 사람은 아래층 주민 안 씨. 안 씨는 연달아 벨을 누르고 안 보이는 쪽으로 물러서 문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안 씨가 최양래 집 앞과 승강기에 오물을 뿌리는 장면도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고등학생인 최양은 평소에도 안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위협을 당해 야간 하굣길엔 아파트 직원이 데려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지난달엔 집 앞에 CCTV까지 사서 달았지만 최양은 결국 오늘 안 씨의 흉기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안 씨는 주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협과 폭언, 기행을 일삼아 참다 못한 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경찰에 신고한 것만 5번에 달합니다. 신고는 보름 전에도 있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감을 씌워주고 육두 못 짜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언제나 사람 같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주민센터 가서 담당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번번이 사건 내용이 경미하고 해줄 조치가 없다며 별다른 대응 없이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당시 사안 자체가 재물 손괴는 형사 입건은 가능하지만 구속할 사안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경찰과 보건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신고를 하고 하면 제가 주의를 깊게 보든지 아니면 대체를 시켜주든지 저리 놔두면 저기 가면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쩌라. 경찰은 오늘 안 씨가 횡설 수설하고 있다면서도 올 초 안 씨를 조사했을 때에는 멀쩡하게 말을 잘해 정신병력을 확인해보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의 폭력 전과에 정신분열증에 따른 보호관찰형이 기록돼 있고
주민들의 신고가 계속되어 온 만큼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사건 현장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긴급 지원반과 비상 상황실을 꾸려 추가 피해를 막고 심리 치료를 돕는 데 나섰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참혹한 방화와 흉기 난동 현장은 하루 종일 뒤숭숭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언론들이 아파트 주변을 꽉 채우며 어수선한 가운데 주민들은 출입까지 자제했습니다. 특히 평소 피해자들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들은 도서관에도 자주 오고 한 애가 있었는데 애도 그렇게 죽어서 마음이 참 안타깝네요. 피해자와 인근 주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들은 비상대처에 나섰습니다. 경남도청은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긴급지원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관련 학교들은 비상상황실을 꾸렸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다녔던 학교 교실에서는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임상심리사를 대기시키고 외상 후 스트레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 너무 슬퍼하고 이렇게 해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아이들 감정을 편안하게 좀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오늘 당장 투입은 안 하고요. 특히 인근 지역의 주민이나 학생의 정신적인 추가 피해가 없는지 조사하고 그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구속된 지 77일 만이었습니다. 취재 이상훈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받고 구속 77일 만에 석방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도정의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남을 위해서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신 재판부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김 지사는 도정을 수행하면서 진실을 바로잡겠다며 곧바로 관용 차량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보석과 함께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거지인 창원에 거주해야 하고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재판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고 보석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 제한은 가택연금 수준이 아니라 주거지를 사흘 이상만 벗어나지 말라는 것으로 도정 활동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김 지사는 당초 어제 저녁 도청으로 복귀해서 부지사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석방 시간이 오후 5시로 늦어져 관사로 향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부지사 현안 보고 후에 간부회의를 열고 도정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우조선 매각과 제2신항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당장 오는 25일 등 매달 2번씩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상남도가 통영항의 관광객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친수시설, 즉 휴식 공간 조성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염 퇴적물이 쌓여 있는 바다 위에 짓겠다는 계획이어서 앞뒤가 바뀐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수시설이 들어설 통영항 강구안. 바닷속을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잠수를 시작하자 뿌연 부유물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바닥은 이미 썩어 손을 대자 검은 흙탕물로 변합니다. 지난 2016년 퇴적물 조사에서 크롬과 구리 등 대부분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던 곳입니다. 밑에서 부패된 해저 생물들이나 뭐
뭐 내려간 것들이 전부 부패돼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가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침수 시설을 한다는 거는 위에 앉아서 가스 마시라는 거구나.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예산 탓만하며 오염 퇴적물 정화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정화 사업엔 4년이 필요한데 빨라야 내년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퇴적물을 걷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남도는 올해 400억 원을 투입해 녹지광장 등 친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염된 퇴적물 위에 친환경 시설이 들어서는 셈입니다. 육지부에 재판 부분의 시설을 하기 때문에 펌프선이 와서 펌핑을 해서 이제 제대로 준수를 하는데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준설장을 먼 거리에 지정하다 보니 예산 부담을 키운 통영시는 해수부와 경상남도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친수시설인 만큼 오염 퇴적물을 먼저 제거한 뒤 친환경 시설 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에 포근한 봄 기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며칠째 낮 기온이 20도 이상을 웃돌며 따뜻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창원 21도, 진주 23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창원 11도, 진주 8도를 보이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되진 않았지만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공기질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최고 26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같은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밀양이 8도, 함안은 9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밀양 25도, 창녕 2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6도, 산청 7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거창 24도, 합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평년보다 2, 3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부 경남의 유일한 4년제 사립대학인 한국국제대학교의 내홍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지역 일꾼을 배출해온 학교가 문을 닫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구성원의 대다수는 학교법인 일선재단의 전면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수견 시간에는 한국국제대학교 재학생과 교직원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입학했고 고등학교 때까지 방학 많이 하다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게 요리라서 대학교 들어서 처음 시작을 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배우다 보니까 그 과정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대학에 오고 난 한 5년간은 상당히 대학이 발전해가는 면모들을 사실상 이제 눈으로 실제 볼 수 있었던 교수로서의 어떤 역할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던 취업이 강한 대학, 부울경에서 취업 1, 2위를 다툴 정도로 지역 인재들을 사실상 많이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배신감이 많이 들었죠. 기사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찾아봤을 때 처음 본 게 재단 전 이사장이 비리였거든요. 2004년 뭐 3, 40억의 교부행령, 2007년도에 190억의 교부행령, 2013년도에 일선학원이 들어올 때도 상당히 많은 반대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부에도 진정을 넣었었고요. 2018년도 1월경에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그것을 시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이용도 떨어진 것은 예견된 일이었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진 거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더욱 피해를 받게 되는 거고 과목 수가 현저히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도대체 뭘 들어야 되지? 올해는 진짜 들을 게 없다. 과목 수사 줄다 보니까 못 듣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수강 신청해서 듣는 게 맞는데 그걸 못해서 기절학기 듣는 사람도 많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퇴진해주라. 잘못을 다 인정하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이 마지막 졸업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답니다. 지금 이 올마티진 환불을 보고 도려내지 않으면 이 새살이 돋을 수 있는 순간은 없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고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치매 노인과 함께하는 걸으면서 봄나들이 가요 행사가 오늘 오전 남해군 국립 남해 편백 자연휴양림에서 열립니다.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진주시 문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 개점식이 오늘 오후 2시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에서 진행됩니다. 2019년 가야 문화축제 개막식이 오늘 저녁 김해시 수릉원에서 열립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남도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벌여 빅데이터 분석 등 3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1개 사업 예산을 신설해 모두 1억 8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당초 예산에선 삭감됐지만 경상남도가 다시 편성해 제출한 경남발전연구원 운영지원비 등 14억 9천만 원은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파룡터널과 창원 중부경찰서는 오늘 정오부터 파룡터널 양덕광장 출구에서 봉암공단과 양덕동 이길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공단로에서 봉암공단과 양덕동 이길로 향하는 운전자들은 우회하는 불편을 덜게 됩니다. 한편 창원시는 새 야구장 개장 이후 파룡터널 통행량이 예상만큼 많지 않다며 양덕광장 신호체계는 기존 6현시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진주시 위원회가 한국국제대학교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사학 비리로 내부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국제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선학원에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학생과 교직원, 교수의 미래를 짓밟고 있는 일선학원의 행태를 성토하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부 부처가 힘써주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